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질문한 그런 질문 중에서 답글이 없거나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1 학부모님의 질문인데요. 진짜 수학 공부법 노트 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짜 수학 공부법은 제가 쓴 책이죠. 거기에 노트 정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갑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던 아이고 단순 계산 문제보다 심한 문제 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계산식 쓰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자주 부딪히니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학원을 보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이나 이런 걸 안 써서 그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는 중등 과정 들어갈 때 좀 잡아줘야 됩니다. 중등 과정 들어갈 때. 이게 초등학교랑 중학교에서 연산 실수하는 게 좀 다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계산 실수가 많은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식 자체를 안 세우거나 잘못 세우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수학 들어갈 때는 좀 식 자체를 세워서 푸는 그런 습관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는 딸입니다. 아, 아빠의 말이 무서웠는지 계산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실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오답 노트 정리와 개념 노트 정리를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습관을 잡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 1. 오답 노트, 개념 노트 작성 예시가 있을까요? 질문 2. 단순 계산이 되는 문제도 연습장에 순서대로 써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연습장에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서 식을 쓰기에 좋은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책에 아마 정리를 해드렸을 텐데 이러한 민문이 연습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민문이 연습장을 이런 정도로 잘라주면 좀 좋아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래서 이 왼편에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정돈된 식을 적는 공간으로 쓰고요. 오른편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이라든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뭐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적는 공간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게 좀 귀찮으면 시중에 보면 5대5로 된 문제집도 많이 팔잖아요. 여기다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정돈된 식을 적고 여기다는 단순 계산이나 혹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적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장을 활용하면 아이가 문제를 틀리면 이 부분이 좀 정돈된 식이기 때문에 어디서 틀렸는지 본인이나 혹은 뭐 교습자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내서 그 부분을 파란색 볼펜이나 그런 걸로 눈에 띄게 체크를 하고 거기를 교정하다 보면 본인이 잘못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연습장에다 식을 쓸 때 여기에 식과 막 계산과 막 여러 아이디어가 복잡하게 막 쓰다 보니까 뭔가 식을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쪽은 자유롭게 문제를 푸는 공간으로 하고요. 그다음 왼쪽은 그거를 좀 정리해서 핵심적인 식들만 적어서 문제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쓰도록 하시면 되겠죠. 개념 노트 정리하고 오답 노트는 제가 지금 중3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1 과정 들어갈 때 개념 노트 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켰냐면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독학으로 중학교 1학년 1다시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중학교 과정이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개념 노트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필사를 시켰습니다. 필사. 처음에 이렇게 필사를 시키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팔이 아파서 요약 정리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 단계로 해서 나름 이제 개념 노트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과서 부분을 정리해라. 잘 모르겠으면 똑같이 베껴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팔이 아파서 요약 정리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교과서를 나름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거의 필사를 한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필사를 시킨 거죠, 제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필사 시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필사를 시켰습니다. 자, 이것도 교과서 제가 정리시킨 거고요. 자, 이런 것들 교과서 정리, 여기도 교과서 정리, 교과서 정리, 교과서 정리.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노트 정리를 어떻게 시키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오답노트는 식 세우기 연습에 해당이 됩니다. 오답노트를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오답을 머릿속에 저장을 하진 않아요. 단지 식을 세우는 거 연습이랑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 유형을 나중에 또 풀다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 자기 오답노트를 확인하면서 이거 어떻게 접근했었지라는 걸 확인용으로 이렇게 정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질문을 받아주고 모르면 그때그때마다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되고 스스로 극복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하다가 저한테 질문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답 노트를 시킨 다음에 이런 유사 유형이 나오면 오답 노트에 너가 정리한 거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본인이 확인해서 다시 풀 수 있게끔 그런 용으로 정리를 시킨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본인이 그걸 보고 어떤 문제를 푸는 방향이나 과정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 계산이나 쓸데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자녀가 오답노트 한 건데요. 여기 보면 그냥 꼭 필요한 식들만 있죠. 너저분하게 뭐 여러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정리된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길게 막 너저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아이디어 위주로 정리하기 시켰죠. 자,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를 푸는데 본인이 이걸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게끔 단순 계산 빼고 식만 있는 거죠. 여기 식만 있고 딱딱 바로 계산 결과 나오게끔 이렇게 시킨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아까 제가 연습장에다가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왼편에다는 정리된 식을 쓰고 여기다는 단순 계산이나 아니면 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같은 거 적으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정리된 식에 어떤 거 씁니까? 그러면 이런 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정리된 식 딱 깔끔하게 적어 놨었죠. 저 초육 자녀가 지금은 중3이 됐습니다. 중3.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난 거죠. 지금도 제가 오답 노트를 시킵니다. 저한테 질문한 문제들은 오답 정리를 하라고 시키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필요한 식을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한 거 위주로 단순 계산은 빼고 요 단계에서 바로 X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계산은 제외시키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했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모르면 본인이 이제 이 유형들을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게끔 습관을 만든 겁니다. 어떤 문제를 지문을 하면 저는 학생들이 지문한 문제들을 대부분 기억을 하거든요. 얘가 전에 지문했던 문제에서 내가 설명했는데 또 지문하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예전에 오답노트에 작성한 거 복습하고 다시 풀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게 제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그 단계를 먼저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답 노트를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정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하러 옵니다. 제가 이거 전에 했던 거니까 오답 노트 정리한 거 보고 복습하고 풀어라. 그러면 그거 복습했는데도 안 풀린다. 그래서 질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정리가 됐죠?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방에 좀 정리하는 게 힘들면 해설지 필사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해설지 필사를 시키면 아이들이 팔이 아파서 해설지 요약 단계로 갑니다. 자, 해설지 요약 단계로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해설지 요약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 해설지 보면 해설지가 엄청 길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죠. 지금도 습관이 돼서 오답 노트 정리를 설명 들었던 문제들, 저한테 설명 들었던 문제들은
오답 노트를 아직도 정리하고 있다. 자, 이 개념 노트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하면 좋냐라고 하면 점은 중등 과정 들어갈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등 과정. 중등 과정 들어갈 때가 개념이 좀 더 이제 많아지고 중요해지잖아요. 문자식을 배우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부터는 이제 개념 노트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오답 노트 같은 경우도 중등 과정 들어갈 때는 문자식을 배우니까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울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중등 과정 들어갈 때 하면 괜찮고요. 초등 과정까지는 개념 노트보다는 개념 묻고 답하기. 아이들을 공부한 다음에 뭐 이 개념 어떻게 돼 있는지 엄마가 물었고 아이가 뭐 설명하기 라든지 오답 노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시 한번 풀기, 다시 한번 풀어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등 과정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오답 노트하고 개념 노트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좀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 때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필사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를 필사를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필사를 시키면 되겠죠. 이 해설지를 필사를 시키다 보면 좀 이러한 요약 정리 단계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노트 정리나 오답 노트 정리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